다들 들어오셨나요?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그 외국인 토지 취득에 관한 내용, 그리고 부동산 취득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갖다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교재로는요, 384페이지고요. 그 요약집은 아마 뒤에 있을 거예요. 요약집에는 외국인 토지 취득에 관한 예, 그래서 요약집은 이제 104페이지에 있는데 외국인 토지법이 살아있어요. 예, 외국인 토지법은 외국인 토지법대로 살아있고, 그 다음에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관한 요 내용은 또 요 내용대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같이 들어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일단요, 여러분들 거기 총칙을 보시면은요, 상호주의 원칙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예, 상호주의 원칙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나라가 토지에 대한 이제 개인 소유를 인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 임대료 개념, 그러니까 지료의 개념으로다가 또는 지상권 설정이라는 그런 개념은 있어도 토지 소유권의 개념이 없는 나라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많은 나라가 자기네 나라 국민만이 토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토지 소유에 대한 제한을 거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 때문에 상호주의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즉 뭐냐? 우리나라 국민한테 토지 취득을 그 나라가 인정 안 해. 예. 그럴 적에는 우리나라도 그 나라 국민한테 토지 취득에 대한 것을 인정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뭐다? 상호주의 원칙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 외국인에 관한 정의가 거기 나오고 있어요. 일단요, 외국인에 관한 정의는요, 자, 개인과 법인으로 볼 적에 법인에서는요, 이렇게 기준을 잡으시면 됩니다. 사람, 돈, 법. 어떻게요? 사람과 돈과 법에 의해서 외국인에 대한 기준을 잡아라. 그래서요, 이거는요, 과반수하면 틀려. 반수 이상입니다. 법은요, 설립의 준거법입니다. 설립의 준거법이 외국법이면 그때는 외국법입니다. 그 다음 사람이라는 건 두 가지 측면이에요. 주식을 가진 자. 예? 그건 돈의 문제죠. 그게 아니라 이제 임사원의 문제. 아니면 일반 전체 인원에 관한 문제. 그래서 의사결정하는 사람들 반수 이상이 외국 사람이야? 외국법인이에요. 그 다음 전체 종업원의 반수 이상이 외국 사람이야? 외국법인이에요. 자,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미국 사람, 일본 사람, 우리나라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미국 사람 둘, 일본 사람 하나, 우리나라 사람 셋이야. 외국법인, 우리나라 법인. 예? 외국법인이라는 거요. 예. 반. 실제로 싸움하면 누구네가 이겨? 여기 3명이잖아. 셋이서 붙으면은 여기에 제일 많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거는 뭐다? 외국법. 반수 이상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입니다. 돈은 아까 말한 주식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외국 사람이 50% 이상 사게 되면 그때는 뭐가 돼? 그때는 외국법인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 돈 이런 걸 기준으로 반수 이상이다. 그래도 주식 같은 경우는 보통 49% 뭐 이런 식으로다가 통제하죠. 예, 외국으로다가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통제하는 그런 게 중국은 아마 굉장히 강력하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요새는 중국도 풀렸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개인은요, 여러분들 모든 나라가 국적주의를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뭐 민족이라든지 뭐 아니면 국가, 애국심 뭐 이런 게 피 끓는 단어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굉장히 그거 있죠. 아주 숭고한 단어인데
저기 안 계시네. 왔으면 물어보고 싶은데. 영어로 국민이란 단어가 있나요? 국민? 예. 그래요. 인민이고 시민일 수는 있어도 국민이란 단어 없을걸요? 그쵸? 네이션입니다. 근데 우리는 네이션을 갖다가 저기 국가로 독해하잖아. 근데 영어로는 아마 내가 알기로 국민과 국가는 같을 거예요. 즉, 국민이란 용어 자체가, 그리고 이게, 걔네들한테는 뭐냐면 시대착오적이고 잘 안 어울리는 용어야. 그게 왜 그러냐면, 기본 개념이 국적법주의가 아니에요. 주소지법이야. 그러니까 지네 나라에서 생겨난 건 지네 나라 거야.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 임신하면 어디 갔어? 왜? 너 미국 가서 날라고. 여러분들 나이 들어서 뭐 돈 갖고 뭐 저 이민 가봤자 시민권조 아니면 영주권조. 근데 거기서 태어나면 만약 시민권 획득하거든. 여러분들 그 시민권은, 미국 시민권은 재산적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재산으로 표현하면 한 5억 가치가 될 거예요. 한 5억 정도의 재산적 가치가. 예. 상당히 큰 재산적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나라 사람들은요, 국적법이 아닌 주소지법을 쓰는 나라에서는요, 그 시민권의 개념하고 영주권의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영주권자, 외국의 영주권 가진 자는 외국인이다, 아니다. 영주권자는 외국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민권을 가져야 비로소 외국인이에요. 그래서 영주권과 시민권에 관한 개념을 먼저 구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영주권은 뭐냐? 그 나라에서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세금 내고 연금 받고, 하지만 시민권이 없는 한 공무원 못해, 투표 못해, 선거 못해. 예, 심지어 어떤 주에서는요, 버스 기사님도 공무원이요. 왜냐면 국가에서, 저기에서, 주에서 운영하니까. 그럼 버스, 여기도 운전도 할 수 없어요. 시민권 없으면. 그런 게, 그래서 시민권을 가져야 비로소 뭐다? 외국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외국인에 관한 이 법은요, 일단 부동산 취득 시 원칙적으로 신고제도를 갖고 있어요. 부동산 취득 시에 원칙적으로 무슨 제도를 갖고 있다?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는요, 여기에 외국인 토지법은 아직도 토지로 적혀 있어. 참 그러니까 문제야. 그러나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에서는 이 부동산을 토지 플러스 건축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외국인 토지법에 의할 때 토지를 취득할 때만 신고였죠. 근데 지금은 이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토지 외에 뭘 취득 시에도, 건축물을 취득 시에도 신고사항으로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됐어요? 그래서 단 여기에는 권리 문제는 어떻다? 권리에 관한 것들은 아직까지 배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이 토지나 건축물을 우리나라에서 뭐 할 때? 취득시 신고라는 거요. 그러니까 여기 취득하는 방법은요,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약에 의해서 취득할 수도 있죠. 그리고 계약 외적인 문제로 취득할 수도 있죠. 계약 외적인 게 뭐요? 경매, 공매, 상속 같은 거요. 예, 경매, 공매, 상속 이런 걸로 취득 시에도 외국인 토지법상 신고 문제다라는 거요. 그 다음에 외국인 토지법이 아니라 이 법상. 그러면 이거 외에도 국적 변경이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국적 변경이라는 거는요, 뭘 취득했다는 거요? 시민권.
예. 이럴 적에 원칙적으로 신고사항인데, 신고의 원칙은 이렇다는 거예요. 계약의 경우에는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요. 어느 날로부터요? 예, 계약 체결일로부터. 그 다음에 계약 외의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예요. 예. 여러분 60일 6개월만큼이나 중요시 봐야 될 게 뭐냐면은 그 체결일 취득이죠. 국적 변경의 경우에도 국적 변경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입니다. 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 요겁니다. 이거 안 하게 되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요. 얼마 이하 과태료요? 반면에 이 문제입니다. 이거 두 개는 안 하게 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자, 300만 원 이하 과태료 그리고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일단요,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들하고 제가 조금 몇 가지 논해야 될 게 있어요. 이거 300하고 이 100을 갖다가 자꾸 거꾸로 생각해. 여러분들 이거는 왜 저기요? 60일이고 이거는 왜 6월일까요? 어떤 게 더 중요한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짧은 거야. 이건 긴 거요. 그러니까 이거 위반하면 300이고 이거 위반하면 100만 원인 거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이 300이고 이쪽이 100만 원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들 저 좀 보시오. 증여로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했어요. 60일 이내 신고요? 6개월 이내 신고요? 예? 이거는 여러분들은 계약을 매매로 읽어요. 이상하게. 계약은 매매만 있어? 민법에서는 분명히 이걸 안 틀리거든? 민법에서는 증여가 계약이야. 근데 밖에 나오면 증여는 계약이 아닌가 봐. 안 그래? 분명히 증여는 계약이죠? 그러니까 증여 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고예요. 그런데 저희 증여 얘기가 나오면 항상 6개월 내 신고로 이걸로다가 틀리더라고요. 증여는 계약입니다. 그 다음 이런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들 외국인이 이거 부동산을 취득하는 거의 문제 아닙니까? 그죠? 근데 계약이라는 취득에 관한 계약들은 어떤 게 있나요? 이거 세 가지겠죠? 매매, 증여, 교환. 저 세 가지의 문제일 거예요. 그런데요, 문제는 교환이나 증여로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 시에는 외국인 토지법상 신고하는 게 맞겠는데요. 매매로 토지를 취득하게 되면 아까 우리 봤잖아.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부동산 거래 신고 6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돼 있어. 그리고 그거 신고 안 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야. 그럼 외국인이 계약 중에서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부동산 취득에 관한 부동산 취득에 관한 신고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부동산 거래 신고의 문제일까요? 라는 문제가 생겨요. 아니면 두 개 다 해야 되는지. 어떤 거요? 예?
그래서 중개사법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중개사법이 아니라 이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에는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게 되면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관한 신고는 할 필요 없다야. 됐어요? 근데요, 시험 문제는 법에 저렇게 써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거요? 해야 한다, 필요 없다. 예? 법에는 이렇게 적었어. 부동산 거래 신고하기에는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관한 신고를 요하지 않는 거야. 근데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했어.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해가지고 시험에 내. 그래서 답이 이거라고 우겨. 근데 아니에요. 필요 없다가 맞습니다. 답이에요. 왜죠?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는 교환이었거나 증여였다는 거죠. 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다? 매매 계약이었다는 거죠. 매매에 의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기 때문에 이 외국인 토지 취득에 관한 신고는 분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계약 중에서 매매는 여기서 빠지는 걸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다? 매매에 관한 신고를 한 거예요. 무슨 신고요? 매매에 관한. 됐어요? 그래서요, 이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에 이번에 새로운 조항이 하나 들어왔어요. 자, 신고관청은 자,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요. 그래요. 외국인이 부동산 이 거래 신고, 그러니까 토지 취득에 관한 그런 신고 말고 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관청은 시도지사에게 매 분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해 주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이렇게 하게 되면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일단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거 신고야, 거래 신고야? 이 거래 신고를 하게 되면 누구에게 통보를 해줘? 신고관청은 시도지사에게. 그 다음에 시도지사는 누구에게? 그런데 시도지사에게 통지할 때는 언제까지? 매 분기 1개월 전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새로운 조항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그거는요, 저거하고 좀 구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요. (77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요약지? 거기 보면 신고내역 조사에 관한데 당구장 표시 있죠. 신고관청은 이건 외국인 얘기가 아니야. 조사 결과, 신고내역의 조사 결과를 누구에게 보고해줘? 시도지사. 그러면 시도지사는 이걸 취합해서
매월 1회 누구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 또는 부동산 거래 종합 체계라고 하는 여기에 어떻게 한다? 예, 입력하도록 되어 있다 해서요. 이거는요, 여러분들 신고 내역 조사에 관한 일반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의 절차적 문제고요. 적어도 여기서 이 외국인 토지에 관련 취득에 관한 외국인 요 얘기는 특별 조항으로 별도로 기억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들어온 거니까? 이번에 들어왔으니까. 됐어요? 아마 교재 뒤져봐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자, 여러분들한테 여기에서 이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 특징이 뭐냐면 신고하고 신고는 친해. 뭐요? 그 다음에 신고와 허가 안 친해. 그러니까 신고랑 신고는 친해서 신고하면 또 신고할 필요 없어요. 됐어요? 그런데 허가와 허가 친해. 그러니까 허가 받으면 허가? 다시요. 허가랑 허가 어때? 친해. 근데 신고랑 허가는? 그러니까 신고해도 허가 받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신고해도 허가는 받아라. 근데 신고와 허가는 친하다 안 친하다? 아 그래 안 친하니까 받아. 근데 신고와 신고는? 허가와 허가는? 그래요. 다시 고개 들어보세요. 자,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어요. 외국인 토지법상 허가 받아야 된다 안 받아도 된다? 안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어요. 외국인 취득에 관한 신고를 다시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 신고와 신고는 친하니까. 그 다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어요. 토지거래 허가 받아야 된다 안 받아도 된다? 받아야 돼요. 외국인 토지 취득 신고했어요. 근데 그게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었어요. 토지거래 허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신고와 신고는 어때? 친해서 신고하면 신고 또 할 필요? 심지어 뒤집어 썼어도 해야 된다 안 해 필요 없다? 예,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아 이거는 교환 증여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는 교환 증여는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이 아니야. 아까 말했잖아. 매매와 공급 계약. 매매 계약, 공급 계약. 그새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이거는 교환 계약, 증여 계약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 아니라니까. 예. 그래요.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동산 거래 신고서 서식을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거기요. 378페이지 한번 보세요.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라는 게 있죠. 거기에 2번 매수인란이 있죠. 2번 무슨 란? 거기 작성 방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작성 방법에 뭐냐면 뭘 보시냐면요. 1번을 보시길까요? 1번. 거기 보면은 외국인인 경우 제가 안 보여요. 그래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매수 용도란에 주택 용지, 그죠?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표시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외국인이 뭐일 때? 매수인일 때. 매수인일 적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기재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외국인이 매매로 토지를 취득 시에는 무슨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 매매 외적인 다른 계약, 증여나 뭐로? 교환으로 취득 시에는 예,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한다. 됐어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외국인이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500만 원 이하 과태료야. 그런데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구별할 수 있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외국인이 안 했어. 뭐야? 근데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 안 했어. 그러면 구별해달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리고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할 적엔 매수인일 때 어디다가 표시해? 매수인란에. 뭐가? 토지 취득에 대한 용도를 기입하도록 돼 있어요. 됐습니까? 이것이 여러분들 뭐의 얘기다? 일단 계약에 의한 신고. 저 문제입니다. 그 다음 계약 외적인 문제에서 6개월이 중요한 게 아니야. 취득일로부터야. 그래서요. 계약 외적인데 경매, 공매, 상속 이런 거라 그랬죠? 그럼 이거요. 경매나 공매에 있어서 어느 날로부터? 잔금 지급. 그렇죠. 잔대금 지급일로부터 6개월이야, 저게. 왜? 대금을 완납한 날은 뭐가 된다? 경매에서 대금 완납한 날. 소유자. 예?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취득은 경매에 있어서 어떤 날? 대금 완납한 날. 예, 잔금 맞아요. 잔대금이니까. 대금 완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입니다. 그런 의미까지 줍니다. 그 다음 국적 변경은 국적이 어떤 날? 바뀐 날로부터 6개월. 됐어요? 그 다음 여러분들 신고는요. 토지에 국한돼 아니면 부동산 전체요? 부동산 전체야. 그런데 외국인 허가는 뭐만? 토지만 허가사항이야. 뭐만 허가사항이요? 토지에 관한 것만 허가사항이다. 그래서요. 외국인 토지법상 특별 허가사항.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원래는 뭐 하는 건데? 신고하는 거야 원래는. 원래는 뭐 하는 건데? 신고하는 건데 특정 지역에 있어서는 허가받는다는 거예요. 그 특별지역 네 군데요. 예, 첫째 군사시설 보호구역이요. 두 번째 문화재 보호구역이요. 세 번째 그러니까 사회 이슈요. 군사, 문화, 환경. 뭐요? 군사, 문화, 환경. 그래서 이런 특별 지역에 있어서는 뭐 한다? 외국인이 토지 취득 시에 허가 문제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허가는요. 여기서 효력 요건이요. 그러니까 허가를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예? 허가를 받지 않을 땐 무효입니다. 허가를 받지 않으면 뭐요? 예. 근데 문제는요, 저게 문제예요. 외국인이 토지를 토지, 이런 특별한 지역에서 토지를 취득 시에는 허가를 받는다는데, 뭐 갖고 가서 허가받아? 뭘 갖고 가서? 허가는 사전에 받는 건데? 아니, 계약이 있어야 신고 필증이 있지. 무슨 소리들 하는 거야. 허가는 계약하기 전에 허가부터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럼 구입 계획서. 예? 토지 구입 계획서. 그렇죠.
토지 취득에 대한 예정서 같은 거예요. 합의서, 토지 취득에 대한 합의서, 예정서 뭐 이런 걸 갖고 가야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계약보다 뭐 하니까? 그래서 제가 묻는 건 딴 거 아니야. 토지 취득 계약서 갖고 가서 사전에 허가받는다. 말 돼, 안 돼? 토지 취득 계약서를 가졌다는 건 뭔 얘기야? 계약했다는 얘기인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 조심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무효일 뿐만 아니라 행정 벌이 뒤따라요. 몇 학년 몇 반? 예? 2학년 2반이야. 몇 학년 몇 반이요? 그러니까 몇 년 이하의 징역? 그 다음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입니다. 뭐라고요? 2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얼마? 2천만 원 이하 벌금형 해서요. 여러분들 저거 같이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거래 허가 안 받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요, 그래, 무효는 똑같아. 그러니까 몇 학년 몇 반이냐는 거야, 이게. 행정벌. 토지거래 허가를 안 받았을 때는요, 2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공시지가의 100분의 3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이에요.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제 그 모의고사를 보다 보면 외국인 토지법상 허가 안 받았을 때는 2학년 100분의 30이라고 나오고 토지거래 허가를 안 받으면 2학년 2반이라고 나와. 그래서 여러분들 저것만큼은 꼭 좀 구별해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거래 허가 안 받으면 뭐요? 2학년 100분의 30. 그래요. 2학년 100분의 30이요. 근데 외국인 토지 취득에 대한 허가를 안 받았을 시에는 2학년 2반이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해서 두 개를 좀 딱 깔끔하게 좀 구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요, 자, 허가는 특별사항이요. 외국인 무조건 취득 시에는 원칙적으로 뭐다? 부동산 취득에 관한 건 신고사항이야. 그런데 특별히 이런 지역에서는 뭐 받는다? 이런 지역에서는 허가사항이라는 거예요. 됐어요? 예. 그래서 신고와 허가사항으로서 두 개를 나누고, 신고는요, 안 하면 과태료 정도의 문제야. 그리고 이 과태료는요, 대폭 싸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외국인 토지 취득에 관한 게 언제부터 이렇게 커졌는지 아시오? 그렇죠. IMF. 이게요, 김대중 정권 때 이걸 대폭 문호를 개방한 거예요. 그 전까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토지를 취득한다? 불가능이죠. 국회 통과해야 돼.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기업 활동을 할 수가? 기업 활동하려면 뭘 지어야 돼? 건물 지어야 되는데 건물을 지을래야 지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외국 사람이요. 과거에. 왜 토지를 구입할 수조차 없으니까. 이러던 것을 IMF 때 대폭 문호를 개방하면서 실질적으로 있죠. 이게 300만 원 과태료, 100만 원 과태료, 이게 과태료요? 300만 원, 100만 원 이거 과태료도 아니야. 이게 뭐, 아니 그러니까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땅을 사면 200평, 300평 사는 거야? 몇만 평 사는 거야? 그래요. 뭐 디즈니랜드 온다 뭐 하면 몇만 평, 아니 몇십만 평 사지 걔네들은. 그런데 그거 신고 안 했다고 300만 원, 100만 원 이게 돈이냐고. 이렇게 완벽하게 열어준 거예요. 물론 나중에 부동산 거래 신고 때문에 이제 이게 500만 원인 부분도 생겼지만 이건 부동산 거래 신고 전에 들어온 법이거든요. 됐어요? 그리고 다만 여기는 좀 보호해야 돼, 이 지역은. 그래서 특별히 이 지역은 뭔 지역으로? 허가 지역으로 바꿨어요. 다만 외국인 토지법상에 여기에 신고와 허가 어디 가서 하는 거요? 시도, 시군구.
다 시공부야, 여기는. 다.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에 같이 합쳐졌죠. 됐어요? 자, 정리해봐요. 자,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취득하려고 그래. 뭐가 원칙? 부동산 거래 신고가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계약에 관한 경우에는요, 좀 잘 보자는 거예요. 계약에 관한 경우, 매매 계약을 통해서 취득 시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다, 아니면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한다. 예?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게 되면 외국인 토지 취득, 부동산 취득에 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라는 것이요. 됐어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외국인이 안 하게 되면 뭐요? 500만 원 이하 과태료. 근데 외국인 토지 부동산 취득에 관한 신고를 안 하게 되면 계약일 때는 계약 외원인일 때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다만 특별한 지역에서는 허가받아야 돼. 허가받는 지역 맨날 시험에 나와. 몇 군데. 그러니까 여기다 하나만 슬쩍 더하면 저기 되잖아. 5개 만들 수 있잖아. 뭐 주로 뭐 더할까요? 주로 전통사찰 보존지역 이런 거 더해. 전통사찰 꼭 될 것 같아. 그죠? 전통사찰 보존지역은요, 외국인에 국한된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 사람도 무조건 그거는 허가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전통사찰. 여러분, 문화재하고 전통사 어떤 게 더 구별, 저기가 작아져, 범위가. 예? 전통사찰이 더 작아지죠? 그래 놓다 보니까 그 전통사찰에서는요, 전통사찰에 있는 땅이나 아니면 그 사찰 뭐 저기를 갖다가, 그거 외국인이든 우리나라 사람들이든 그걸 취득할 적에는요, 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사항이에요. 그때는요. 근데 그것만 갖고는 안 돼요. 왜냐? 여러분들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거 알 거야. 절 다니는 사람들은 근데 감이 조금 작아.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아는 게 뭐냐면 이런 거야. 교가 있으면 교파가 있잖아. 그죠? 교파가 있어. 그래가지고 뭐 장로교, 무슨 교, 그래 교파가 있고 교단이 또 있어. 같은 교단, 장로교 속에도 보면 뭐 합동 측, 통합 측, 뭐 별의별 게 다 있어. 그죠? 예. 뭐 그렇듯이 예를 들면 이거요. 월정사 땅을 사려고 그래.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만 받으면 될까요? 월정사가 어디냐? 조계종 산하야.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조계종 산하라고 합시다. 아닐 수도 있어. 조계종 맞아요. 아, 맞아요? 난 몰라. 그러면 조계종에 가면 거기에 조계종 전체 그 저기가 있잖아. 종목? 총무스님이라고 안 그래요? 뭐 하여간에 그렇게 종단의 그 전체 그 우두머리 스님, 그분의 승낙도 요할까요? 그분의 승낙도 요하는 거야. 그렇게 되어 있는 거요. 그거는. 그런데 여기서는 전부 외국인, 그러니까 외국인이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도. 근데 여기는 어디까지 외국인에 국한돼서 어디에? 시장, 군수, 구청장, 국토교통부 장관에게까지 가고 뭐 문화체육관광부장 이런 데까지 갈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시장, 군수, 구청장 가볍습니다. 허가야. 그리고성요, 여러분들 허가는 건 기본적으로 뭐예요? 재량행위죠. 그죠? 그런데 얼마나 우리 법이 친절한 줄 아셔? 재량행위인데도 불구하고 밑에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별다른 사유 없으면 허가해줘라. 법에. 그게 재량이야? 재량이 아니잖아. 별다른 뭐 특별 문제 없으면 허가해주라는 거야. 그 정도로까지 외국인한테 문호를 개방했어요. 잘한 거요. 네, 제가 볼 땐 잘한 거요. 외국인이 어디 있고 내국인이 어디 있어. 네. 이것이 여러분들 일단 외국인에 관련된 그런 법규 내용입니다. 자, 어렵소? 아니면 이거 시험에 꼭 나오잖아, 이 동네에. 한 문제 거의 나오죠. 안 나오면 이상할 정도로 나와. 그런데 자, 다음부터 맞출 거요? 틀릴 거요? 예? 예, 꼭 맞추셔야 돼요. 이거 뭐 틀릴 게 뭐가 있어. 예.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 저기인데, 이제 토지거래 허가인데, 토지거래 허가야. 이거 뭐 시험에 나오는 거, 이게 뭐, 공법처럼 시험에 나오겠어? 자, 토지거래 허가는요, 여러분들 잠깐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끝냅시다. 일단.
다음번에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내가 조금 죄송해요. 오늘은 조금 내가 좀 서두르는 게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 않았으면 이걸 1시 한 40분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끝내야 되는데, 근데 서두르는 게 조금, 내가 우리 어른이신 내가 아프셔가지고 장인 장모가 아파하는데, 토요일, 일요일이 우리 와이프 담당이야. 아프다 그런 게 뭐 심각하게 저런 게 아니고 치매 증세가 있어요. 토요일. 근데 우리 와이프가 저로 도망갔어, 지금. 계속 놀잖아, 지금. 그러니까 외국 갔어요. 그 바람에 토요일, 일요일날 내가 나보고 가가지고선 그걸 해주래. 그래서 장인장모한테 가가지고선 나는 노트북 갖고 가가지고선 이거 문제 천재 그거 하려고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우리 장인장모님이 너무 유쾌한 상황이시더라고. 그 선망증대가 아주 유쾌하시더라고요. 다 죽어가시던 분들이 막 갑자기 걸어다니시고 막 이게 다 녹화되는 건데, 그래서 그것도 내가 아직 못했어요. 어저께 그래서 와가지고 밤 12시 넘도록 했는데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일찍 끝내려고 안 먹었어요. 그래서. 예. 자. 그래서 끝낸다는 게 아니고. 일단 토지거래 허가는 그거예요. 토지거래 허가의 목적을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토지거래 허가는 지가상승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뭐 잡으려고요? 지가가 왜 상승하고? 투기 때문에. 지가상승과 투기업체가 근본 문제야. 그래서 지가 잡고 투기 잡자. 그게 토지거래 허가의 근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가가 상승되는 원인은 소유권 이전 계약이 지가 상승의 원인이요, 유상이에요. 즉 유상의 소유권 이전 계약이야, 아니면 소유권 이전 계약이야? 그러니까 모든 계약이 토지거래 허가 대상은 아닌 거라는 거야. 중요 같은 건 토지거래 허가 대상일 필요가 없어요. 왜? 유상이야, 무상이야? 유상이라는 거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실무적으로 잘 몰라서는데 지상권이요, 여러분들 저기보다 때로는 비싸요, 소유권보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 여기가 논이야. 한전에서 여기도 요만큼에다가 여기다 철탑을 세우려고 그래요. 네? 그러면 철탑 세우려고 이 놈 다 사? 번지 집원으로 다 가잖아. 그럼 요만큼만 사? 다른 토지에 둘러싸여 있는 또 다른 토지. 주로 뭐 할까요? 지상권 설정해요. 근데 그러면 지상권 설정 금액이 이 농지를 다 사는 거랑 거의 맞먹어요. 지상권이 그렇게 비싸요. 여러분들이 뭐 신임차지, 이렇게 학계론인가 보면 신임차지 뭐 이런 거 있죠. 신차지 그게 뭐 하는 거요? 남의 땅에다 지상권 설정하는 거예요. 지상권 설정하고 건물 지어주는 거야. 여기다 건물 짓고 여기서 장사하는 거야. 예를 들면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장사하기로 해. 장사하고서 5년이면 다 뽑아먹었잖아. 그래놓고 5년 뒤에는 어떡한다? 나가는 거야. 조용히 나가요. 건물 주고. 실제로는요, 원래는 건물값은 얻어야 돼. 받는 거죠, 원래는. 근데 건물 안 받아. 그냥 조용히 주고 나가요, 저기들이. 예. 그러면서 어떡하냐? 나가기 싫으니까. 장사 더 잘 되면. 나갈래? 나가기 싫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뭐냐면 여기다 지상권 설정하겠다고 해요. 예, 토지주인은 안 판다고 하니까. 그때 그 지상권의 설정주의는 어떨까요? 토지 가격을 넘어서요, 정말. 그래 놓다 보니까 토지거래 허가의 대상은 소유권만이야, 아니면 지상권도 들어가 있는 거야. 근데 지상권은 지료가 저기가 아니잖아. 무상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무상의 지상권 설정 계약은 토지거래 허가 대상 아닌 거야. 그러니까 뭐냐, 유상의 지상권 그리고 소유권 이전 계약, 그게 뭐다? 토지거래 허가 대상인 거야. 그러니까 지가 상승하고 상관없는 건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겠어, 아니겠어? 여러분들 경매로 나온 땅 오죽하겠어? 경매 나오면 비싸, 싸?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다, 아니다? 그건 토지거래 대상일 수가 없는 거야. 공매는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라고 하는 것은요, 매매를 통해서, 그러니까 법원 경매를 통해서 아주 깨끗하게 정리된 땅으로 다를 바 없어, 매매와. 매매와 다를 바 없어. 그럼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 시에는 토지거래허가 받아야 돼. 토지거래허가의 특징은 그런 거요. 한마디로 토지거래허가는요, 기본적으로 뭐야? 소유권 이전에 대한 계약이 중요한 거지, 실제로 소유권을 이전했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 아니면 지상권 설정, 한마디로 돈이 오가는데 그 돈. 그러면 토지거래허가 왜 받냐? 정확하게 말하면 그거요. 그 동네에서는 중간생략등기 없애겠다는 거야. 뭘 없애겠다고요? 중간생략등기 없앤다는 거요. 여러분들 민법에 유동적 무효이론이라고 있죠. 그게 뭐요? 토지거래허가 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기로 하고 계약을 체결했을 시에는 현 상태에서는 뭐요? 허가 받기 전까지는 무효이나 확정적 무효이다, 유동적 무효이다. 그래서 토지거래허가를 받는 순간에 뭐가 된다? 유효로 바뀐다, 그거죠. 그래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토지거래허가 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나중에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토지거래허가 없이 계약만 있었을 시에는, 즉 확정적 무효인지 유동적 무효인지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을까요? 안다는 거요. 뭘로? 중간생략 등기하고 남한테 넘기면 그건 뭐야? 그거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생각이 없었던 거 아니요. 근데 중간생략 등기 안 하고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하게 되면 그건 허가받은 거 아니야. 그러기 때문에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토지거래 허가의 이야기가 뭔 얘기인지를 정확하게 알면은 여기 안 틀려. 딱 하나만 기억해. 토지거래 허가는요, 중간생략 등기 막으려고 하는 거야. 그 지역에서는 중간생략 등기 안 돼. 원래 여러분들 중간생략 등기는 그 실질적 내용 보는 거요, 아니면 절차적 흠결만 없으면은 그건 유효한 거요. 그렇죠?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 지역 내에 중간생략 등기는 왜? 뭐야? 무효야, 유효야? 무효죠. 왜? 그게 토지거래 허가를 침탈할 목적이었던 게 눈에 보이는 거야. 중간생략 등기했다는 건 토지거래 허가를 안 받아 처음부터 받을 생각이 없었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확정적 무효인 거요. 됐어요? 그래서 그런 민법의 논리가 이게 일본에서부터 온 건데요. 그 논리가. 무효는 무효지 무슨 유동적 무효가 있고 확정적 무효가 있어. 근데 그게 도입된 지 얼마 안 돼요. 한 20년? 30년? 20년은 넘었겠지. 내가 사법고시 공부하던 그 시절에 들어왔으니까. 그때 처음 그 당시에 들어온 거요. 그게 뭐 때문에 들어왔지? 토지거래 허가 제도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는 그런 것을 갖다가 민법적 배경으로 해서 실무적인 내용으로다가 토지거래 허가에 대한 것들이 정리되고, 그 다음 중개사법은 과거에는 그것만 나왔지만 이제는 뭐냐? 관청과의 관계. 그죠? 그리고 선매제도, 그리고 매수신청제도, 이런 것들이 이제 합쳐져서 한 문제 나오겠죠. 중개사법에. 토지거래허가 몇 문제? 한 문제. 그러니까 한 문제가 뭐가 나올지 몰라. 하지만 해야 될 것 의외로 많아. 그게 토지거래 허가이죠.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는 솔직히 이건 제가요, 제일 짜증나는 게 그거예요. 해서 한 부분에서 시험에 나온다고 장담을 못 하겠는 거야. 그렇다고서 저기랑 달라서, 공법하고 달라서 중개사법에서 딱 한 문제 나올 건데, 이제. 옛날같이 나온다면은 여러분들 범위가 작아. 지금 내가 해준 정도만 하면 돼. 그러니까 지금 한 거를 칠판에다 뭐만 하면 되겠어. 판서만 하면 되는데, 이제는 공법에서 토지거래 허가가 안 나오니까 이제는 지원분이 나올 수 있는 범위가 영역이 어떻게 되겠어? 상당히 벗어났는데 그 중에서 뭐가 나올지 문제는 한 문제인데. 그러니까 매번 하려고 하다가 김 빠지고 하는 게 이 토지거래 허가예요. 어쨌든 다음번에는요, 해관의 칠판에다 좀 써가면서 토지거래 허가에 대한 건 다루도록 하고요. 자, 오늘 여러분들 메이데이 오늘 좋은 날 아니요? 자, 옆에 분 쳐다보시고.
덕담 한마디 하시오. 너는 꼭 붙을 거야. 그리고요. 자,